안녕하십니까, 역겐TV입니다. 추석들 잘 보내시고요. 오늘 말이죠, 아주 기괴하고 이상한 새에 관한 내용입니다. 날아다니는 새. 어떤 새냐면요, 이겁니다. 이른바 삼조고라는 거죠. 여러분, 삼조고 아시죠? 그러니까 발이 3개가 달렸다 그래서 삼조고라고 했던 겁니다. 근데 이 삼조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삼조고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왜 논란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먼저 사진을 보시면 이게 이제 이집트 아시죠? 이집트 태양신 라입니다. 요게 태양이고요. 이 오른쪽 요 빨간 점선한 여기가 이제 까만 새. 요게 이제 삼조고라는 거지. 그 다음에 요 가운데 있는 게 전환시기의 벽화입니다. 뭐 전환식인지 그건 모르겠어, 확실한 거는. 어쨌든 간에 여기도 태양이 있고 태양 안에 까만 새가 있죠. 그 다음에 이게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고구려 벽화입니다. 여기도 태양 안에 까만 새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이제 삼조고라는 거지. 근데 자세히 보시면 이 삼조고는 누구랑 같이 나오게 되냐면 항상 태양하고 같이 나와야 돼. 왜 그러냐면 태양신이 있고 태양신하고 인간들하고 연결시켜주는 그런 매체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대리자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삼조고는 태양하고 같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근데 이 삼조고가 이제 명칭이 문헌 기록에 처음 등장한 게 이제 한나라 때입니다. 한나라. 춘추원 명포에 따르면요, 양은 3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태양에는 삼조고가 있답니다. 여기서 삼조고라는 명칭이 등장한 겁니다. 근데 이 춘추원 명포는 지금은 이제 없어진 책입니다. 뭐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어. 어쨌든 뭐 있었다니까 여기에 이제 삼조고라는 명칭이 등장한 거야. 그 다음에 사기 사마상여 열전에 따르면요, 내가 오늘 서항모를 눈으로 봤대요. 이 서항모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항모를 봤더니 머리가 하얗대. 근데 이 서항모 옆에는 누가 있었냐? 3발 달린 까마귀가 있어서 그녀를 위해서 일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삼조고가 있는데 서항모를 위해서 일을 한다는 거야. 어쨌든 이런 삼조고란 명칭이 한나라 시기에 편찬된 문헌 기록에 등장을 한 겁니다. 그러면 중국 문헌 기록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삼조고의 원조는 어디입니까? 중국이잖아, 중국. 그 다음에 유물도 있잖아. 그럼 중국이네. 근데 갑자기 2006년도에 MBC에서 드라마가 이제 방송이 됩니다. 주몽이라는, 아시죠? 해무수의 아들이고 고구려를 열었던 사람이죠. 주몽. 드라마에 이 삼조고가 이제 나타난 거야. 드라마에. 그래가지고 여태까지는 삼조고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일반인들이 이제 관심이 폭발한 겁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중국 놈들이 막 동북공정 한다고 막 지란을 떨 때야. 그때요, 그때. 그때 뭐 MBC가 의도적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몽이란 드라마가 방송이 됐는데 그 속에 삼조고가 있었던 거야. 그리고 나서 그 이듬해인 2007년도에 다시 MBC에서 다큐를 제작을 합니다. 삼조고는 한민족이 원조다. 이러고. 아니, 중국 문헌 기록에도 있고
그 다음에 중국 유물도 있잖아. 그러면 원조는 중국인데 갑자기 MBC에서 삼조고는 한민족이 원조라는 거야. 왜 이런 방송을 했을까요, MBC가? 그거는요, 그 중심엔 누가 있었냐? 바로 환단고기를 신봉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하고 제야사학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막 그냥, 이 사람들은요, 뭐 한 거리가 있잖아. 그러면 막 이 역사라는 거는 기록을 바탕으로 해야 돼, 무조건. 근데 이 사람들은 뭐 조금만 거리만 있으면 그냥 갖다 붙여가지고 그냥 에휴. 어쨌든 이 사람들 때문에 삼조고가 폭발적인 어떤 관심이 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단사학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 삼조고는 중국 문헌 기록에도 있고 유물도 있기 때문에 중국 것이다. 그거를 고구려가 들여와서 변용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강단사학자들은. 이렇게 해서 이제 논란이 시작이 된 거야. 이 삼조고에 대해서. 그러면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잖아. 한나라 시기에 문헌 기록에 등장했다는 거야. 삼조고란 명칭은요.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돼야 돼. 이제 두 군데를 제가 이제 짚어드리는데, 첫 번째는 이제 사마천이 쓴 사기에 따르면요, 사마상여라는 사람이 이제 기록에 남긴 거야. 삼조고에 대해서. 근데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다시피 삼조고는 누구랑 같이 나와야 되냐면 태양신하고 같이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태양신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그런 대리자로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 사마상여라는 사람은 삼조고를 누구랑 연결을 시켰냐면 서항모라는 사람과 연결을 시킨 거야. 아니, 이상하잖아요. 태양신하고 연결을 시켜야지, 삼조고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서항모라는 사람하고 연결을 시킨 거야. 근데 이 사마상여는 서항모에 대해서 자세한 어떤 기록을 남기질 않습니다. 서항모가 누구야 도대체? 산해경이란 책에 나옵니다. 서항모에 대해서. 옥산, 곤륜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실크로드가 출발 지점인 그 도낭이라는 곳, 그쪽 서쪽에 이제 전설적인 산입니다. 뭐 존재하는 산은 아니고 거기에 서항모가 살고 있대. 근데 어떻게 생겼냐? 서항모가 표범의 꼬리에 호랑이 이빨에 더부룩한 머리에 머리 꾸미개를 꽂고 있다. 그러니까 괴녀네, 괴녀. 이겁니다, 이거. 와, 개수야, 개수. 서항모는 산해경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서항모는 이제 옥비녀를 머리에 꽂았대는데 안석에 기대어 있었대요. 근데 이 서항모 옆에는 새가 있었다는 겁니다. 새. 삼조고가 있었다는 게 아니라 세 마리가 있었답니다. 붉은 머리에 눈은 검은 세 마리가 있었다는 거야. 한 마리는 대려라고 하고, 한 마리는 소려라고 하고, 한 마리는 청조라고 했다는 겁니다. 산해경의 내용. 그러니까 서항모에 이제 시중을 드는 음식을 갖다 바치는 세 마리가 있었다는 거야. 근데 이상한 게 삼조고란 명칭은 산해경에는 안 나옵니다. 근데 일부 학자들은 이 산해경에 삼조고가 있다는 거야. 아무리 찾아봐도 산해경에는 삼조고라는 명칭은 없어요. 아시겠죠? 잘못된 거예요. 산해경에는 삼조고라는 명칭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이 산해경이 특히 그 환단고기를 이제 신봉하는 사람들, 제야사학자들은 이 산해경이 기원전 뭐 한 2000년 경에 집필된 거다, 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사마천이 산해경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우봉기에 따르면 이제 황하는 이제 뭐 곤륜산에서 발언을 했대. 전설적인 산이잖아, 곤륜산이. 그 정상에 신선이 산답니다. 근데 어찌 곤륜산을 본 사람이 있었겠는가? 그렇지. 전설적인 산인데 누가 봤겠냐고 그거를. 그러면서 우봉기나 산해경, 여기서 나옵니다. 산해경. 그러니까 사마천이 생존을 했을 때 산해경이라는 책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우봉기나 산해경에 기록되어 있는 귀계한 물건에 대해서는 나는 감히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믿을 수 없다는 거지. 산해경이라는 책은 있었는데 이거는 막 이상한 얘기들을 이제 모은 그런 책이잖아요. 산해경이라는 게. 이건 믿을 수 없다는 거야, 사마천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산해경이 사마천이 생존할 때 있었던 책이야. 이걸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늦게 잡아도 산해경이 편찬된 시기는 진나라가 전국을 통일했을 시기, 그때라고 봅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산해경에는 삼조고라는 명칭이 나오지 않는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최초로 이 삼조고에 대한 명칭을 얘기를 했느냐면 바로 사마상여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언제적 사람이냐면 한 기원전 한 180년경의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 사람이 책을 하나 발간을 했는데 어떤 책이냐면 대인부라는 책을 이제 썼어요. 근데 이 대인부의 어떤 내용이 뭐냐면 신선에 관한 내용입니다. 신선들, 여러 가지 신선들. 이 사람이 서왕모라는 사람을 이제 처음으로 산해경을 보고 이 사람이 한 건지는 모르겠어. 어쨌든 간에 서왕모하고 삼조고를 연결시킨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이때 이후로부터는 삼조고는 이제 계속 기록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마천의 사기에도 이제 등장을 한 거고, 그 다음에 회남자, 그 다음에 춘추원 명포, 그 다음에 이제 뭐 후한시기, 뭐 계속 삼조고라는 명칭이 등장을 합니다. 문헌기록. 이 이후에. 근데 제가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삼조고는 누구랑 같이 나와야 되냐면 태양하고 같이 나와야 돼. 항상. 근데 태양을 버려버리고 이 사마상여라는 사람은 서왕모라는 신선이죠, 신선. 신선을 갖다 붙인 거야.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과연 중국이 과연 삼조고의 원조일까? 원조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문헌 기록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중국인들은요, 태양신에 대한 사상은 있었어요. 태양신에 대한. 근데 삼조고는 새잖아요, 새. 그렇다면 새에 관한 토템이 있어야 돼.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 태양신과 새에 대한 토템 사상이 있어야지만 중국이 삼조고의 원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중국은요, 새에 관한 토템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이제 중국은 무엇이 유행을 했었냐면 신선사상 나와 있잖아. 서왕모. 그 다음에 오행사상. 이게 굉장히 유행했단 말이죠. 아시겠죠? 새에 관한 토템은 없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세요. 중국인들이 새에 관한 토템이 있었는지. 아시겠죠? 이러기 때문에 삼조고가 중국이 원조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러면 고구려 것인가?
한민족의 것인가? 그것도 좀 애매해. 이게 이제 고구려 벽화입니다. 이게 이제 집안에 있는 각저총에 있는 삼조고입니다. 태양 안에 이제 삼조고, 그 다음에 이거 남포에 있는 쌍용총에 있는 삼조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평양 진파리 7호분에서 이제 출토된 요거 왕관의 삼조고. 봤을 때, 딱 봤을 때는, 고구려 벽화에 삼조고가 있잖아. 그러면 중국에서 인용한 것이 아닌가, 중국에서 가져온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더더욱 놀라운 것이, 지금 그, 요화 서쪽에 그 적봉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요화 문명이라는 곳. 그곳에 이제, 벽화예요, 이게. 여기에도 태양 안에 삼조고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지역은요, 선비족의 땅입니다. 선비족의 땅에 삼조고가 있는 겁니다. 이걸 봤을 때는 중국의 삼조고가 선비족, 그 다음에 고구려까지 이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2007년도에요. 이제 기사가 났어요. 주몽의 삼조고가 고구려 원산지는 아니다. 그러니까 삼조고는 고구려가 원조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 누가 얘기했냐? 고구려 벽화 연구자인 전호태 교수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강단사학자들하고 비슷한 내용인 거죠. 왜냐하면 이제 뭐 문헌 기록과 그 다음에 그 중국의 유물 속에 있는 삼조가 있기 때문에 앞선 고대 중국 유물의 대부분이 이제 삼조가 나오기 때문에 고구려에 있는 삼조고는 중국의 문양을 개성적으로 변형시킨 것이다 라고 이제 쓴 겁니다. 물론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 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는 뭐 이 말도 일리가 있죠. 근데 벽화 연구자가 이런 얘기는 할 수는 있는데요.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적어도 어떤 역사적인 그런 거를 얘기를 할 때는 기록도 좀 연구도 하고 여러 가지를 좀 대입을 시킨 다음에 이런 기사를 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 그 선비족 땅에 있었던 그 벽화에도 삼조고가 있다. 이거를 봤을 때는 중국에서 이제 고구려로 전래가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실이 뭐냐면 이 선비족 땅에 있었다는 이 벽화 요 삼조고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어떤 또 그림이 있냐면 서항모 요거 괴수 요 서항모 요게 이 벽화에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뭡니까 이거? 선비족이 만든 겁니까 이게? 중국 놈들이 만들었다는 거야 이거. 서항모가 있다는 거야. 아시겠죠? 고구려 벽화에는 내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고구려 벽화에는 서항모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그 중국 기록에도 나와요. 삼조고가 북주서입니다. 서기 558년에 순양, 그러니까 낙양 동쪽에 있는 지역에서 삼조고를 바쳤대요. 아니 뭐 세 발 달린 새가 진짜 있었냐? 그건 아닐 거 아니야. 뭘 바쳤는지 모르겠어. 뭐 실물을 바쳤는지 뭐. 그 다음에 서기 562년에는 남양 완현에서 삼조고를 모아가지고 바쳤다는 거야. 북주한테. 그래가지고 북주에서 부역과 조세의 반을 감면해 주었대. 아니 실물이 있었나?
삼조고가 진짜 있었나? 뭘 바친 거야? 삼조고 그림을 바친 거야? 뭘 바친 거야? 어쨌든 서기 550년, 그러니까 북위가 이제 갈라져서 뭐 서위, 동위로 갈라졌잖아요. 그 시기예요. 그 시기에 이제 삼조고가 이제 있었다는 거는 계속 한나라 시기부터 이제 삼조고에 대한 어떤 그런 전승이 계속 이어졌다는 거는 알 수는 있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당군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똑같아요. 당군도 왕건 고려 시기에 이제 그 어떤 그 일부분의 어떤 지방이나 학자들에 의해서 이제 전설이, 당군 전설이 등장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거랑 똑같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한나라 시기에 이제 삼조고라는 게 이제 명칭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계속 그게 이제 전승이 된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당군 전설하고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고구려 벽화에도 삼조고라는 게 있다는 거는 이거는 맞는 거야? 그렇다면 과연 고구려에서 왜 삼조고가 벽화에 있을까? 물론 그러니까 고구려 초기부터 이제 중국 사람들이 이제 뭐 잡아온 사람이나 망명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고구려 내에 살고 있었던 그 중국 사람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서기 436년에 이제 북연을 멸망을 시킬 때 고구려가요, 군사들을 보냅니다. 북연에. 그래가지고 북연의 백성들을 데려온 겁니다. 수많은 북연의 백성들이 그때 고구려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 계속 전승되어 오던 이 삼조고를 이제 그 중국 사람들이 고구려에 들어오면서 같이 도래가 되지 않았을까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도래가 된 겁니까? 중국인들이 들어오면서 가져온 것 뿐입니다. 중국이 원조가 아니라 자체 내의 삼조고의 어떤 그런 사상, 그 다음에 그거를 계승 발전시켰던 것이 아니라 그런 일부분의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 전승이 되다가 그거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고구려에 들어오면서 고구려 벽화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도래된 거지 중국이 원조가 아니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 삼조고의 원조는 누구냐? 뭐 제아사학이나 환단고기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뭐 의미에서 삼조고가 한민족이 원조다, 이게 아니라요, 기록에 의거해서 삼조고는 한민족이 원조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동명왕편에 나옵니다. 해모수가 이제 왕이 됐을 때 머리에는 조의 관을 썼다. 새로 만든 관을 쓴 거야. 아시겠죠? 그 다음에 한 쌍의 비둘기가 보리를 머금고 날아와서 신모, 여기서 말하는 신모가 누구냐면 주몽의 어머니 유화를 말합니다. 해모수의 부인 왕비, 신모의 사자가 되었구나.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주몽이 북부여를 떠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 주몽의 어머니 유화가 이 보리 종자를 건네주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비둘기가 가져다 줬다는 겁니다. 동명왕편의 내용이에요. 물론 설화죠. 설화인데 여기서 제가 왜 이 동명왕편을 소개를 하냐면 새에 관한 토템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이 내용을 전달을 해드린 겁니다. 동명왕편을. 새에 관한 토템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북사에 따르면요, 고구려 사람들은 모두 머리에 절풍을 이제 꽃갈 모양의 절풍을 썼는데 사인들은 거기에다가 고가에다가 이제 2개의 새깃을 더 꽂았다.
새 깃털을 꽂은 거야.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뭐 진한 사람들 큰 새의 깃털을 써서 장례를 치렀답니다. 그러니까 왜 새 깃털로 장례를 치렀냐면 죽은 자가 새처럼 날아오르게 하려는 것이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한민족 사람들은요, 새에 관한 토템이 정착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삼국사기에 보면은 태양과 삼조고가 같이 나옵니다. 금화왕은 이제 그녀, 그러니까 주몽의 어머니 유화를 이제 잡아요. 그러니까 해모수를 공격해서 죽이고 도망갔던 주몽의 어머니 유화를 이제 금화왕이 잡습니다. 그래가지고 후시를 드린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방 안에다 가두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녀에게 이제 햇빛이 비추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임신을 했대요. 그래서 알 하나를 낳았답니다. 물론 이제 전설적인 내용이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태양신의 기운을 받고 주몽을 낳은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태양신의 기운을 받아서.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알을 낳았으니까 놀래가지고 금왕이 이제 그 알이 이거 버린 겁니다. 들에다가. 뭐 처음에는 돼지한테 줘가지고 먹이게끔 했는데 돼지들이 안 먹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들에다가 버렸다는 거야. 그랬더니 새가 날개로 덮어주었답니다. 잘 보시면, 자, 삼조고는 누구랑 같이 나와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태양하고 같이 나와야 되는 거야. 자, 여기 삼국사기에서 말하는 주몽이 태어날 때 태양신의 기운을 받았죠? 태양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새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갖추어진 거야. 아시겠죠? 태양과 새. 물론 중국처럼 명칭을 삼조고라고는 하지는 않았지만 같은 조건이 이제 나온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부여왕 대소가 이제 사신을 통해서 붉은 까마귀를 보냈대. 고구려에. 그 까마귀의 머리는 하나인데 몸은 둘이었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태양새, 그러니까 이름하여 태양새는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을 달리하는 기록들이 등장을 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기원전 32년이에요. 이제 고구려를 연 다음에 주몽이 신령한 새들이 이제 궁궐의 뜰에 모여들었다. 신령한 새, 신작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드디어 삼조고에 버금가는 그런 새가 등장합니다. 기원전 28년이에요. 난새. 그러니까 전설 속에 나오는 상서로운 새를 말하는 겁니다. 난새가 등장한 거예요. 난새. 그러니까 거의 삼조고에 버금가는 새야. 난새는. 이 새가 왕궁에 모여들었답니다. 난새. 난새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여러분? 있습니다. 난새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냐면 길림. 지금 그 요하 상류 북쪽. 그러니까 심양의 북쪽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북부여의 중심지역. 아시겠죠? 거기에 있는 고분, 벽화 속에 있는 새입니다. 잘 보세요. 와. 이거 닭의 모습에 와, 꼬랑지 보세요. 저는 이게 고구려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여나 고구려 사람들이 생각하는 난새, 전설 속의 새라고 봅니다. 아시겠죠?
다리가 2개잖아. 이래야지. 아니 다리가 왜 3개냐고. 아시겠죠? 이게 바로 한민족을 상징하는 새입니다. 자, 여기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자, 중국 애들이 말하는 삼조고가 과연, 삼조고라는 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삼조고는 항상 태양하고 같이 나와야 되고 새의 토템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국이 원조가 삼조고의 원조가 아닌 이유는 바로 새의 토템을 갖고 있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반면에 한민족은 새의 토템을 갖고 있었던 민족입니다. 거기다가 태양신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한민족은. 그러니까 삼조고에 버금가는 난세, 이겁니다. 아시겠죠? 오늘의 결론입니다. 삼조고의 원조는요, 한민족입니다. 아시겠죠?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